당신의 오늘과 맞닿아 있는 누군가의 오늘을 리뷰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현생 리뷰 고세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리뷰어 고재일입니다. 네, 자, 세롬 씨, 저희가 지난 시간 이 도내 청년들의 앞날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패스파인더 이분들의 현생을 만나봤죠? 네, 그렇죠.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었죠. 저도 방송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패스파인더 말고 중년을 위한 패스파인더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좀 너무 부러웠습니다. 괜찮은데요? 중년을 위한 패스파인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저희가 오늘 만나볼 현생은 말이죠. 네.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인기 있는 직종. 자, 한때는 이게 좀 힘들고 고된 기피 네. 직종으로 여겨졌습니다만은 이제는 재수의 삼수까지 하면서 도전할 정도로 무지하게 인기가 높아진 직업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어떤 직업인지 감이 오실까요? 그렇게 재수, 삼수까지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기자는 아닙니다. 고위 공무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힌트를 들으면 이 힌트 가지고 맞추면 정말 제가 인정합니다. 관련어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군 도지사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힌트예요. 뭐 힌트 다운 걸 주셔야지. 좀 어렵긴 했죠. 네. 그러면 위성군 도지사의 부친께서 이 직업을, 이 현생을 사셨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도지사 선거 출마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분들의 현장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오십니까? 아우, 그렇죠. 이게 바로 힌트죠. 이게 힌트군요. 정답. 네. 환경미화원. 특급 칭찬입니다. 네. 네. 환경미화원분들의 현생을 저희가 이번 회차에서는 준비를 해봤는데 네. 여름만큼 뜨거운 직업이면서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보니까 그 서귀포시에서 채용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놀라지 마세요. 네. 24.3대 1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전체 공무직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다라고 하고 심지어 지난 2023년에는 제주시에서 환경미화원을 3명을 채용을 했는데 무려 156명이 지원을 하면서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52대 1이면 엄청난 세죠, 경쟁률이잖아요. 세죠. 네,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쟁률을 보면.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현생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VCR을 보면은 아마 우리 제작진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작진의 현생이 궁금하다 싶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자, 오늘은 환경미화원들의 현생 우리 제작진이 담아왔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네. 달이 떠 있네요. 전설의 고향 아니죠? 깜깜한 네. 밤인데요. 새벽 3시 44분. 제가 이제 올해 11년 차 환경미화원입니다. 이름은 고승민입니다. 거리가 머신 분은 더 일찍 일어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서 좀 약간 좀 이제 새벽이잖아요. 몸 가볍게 좀 스트레칭 했다가 4시 전에는 출근합니다, 저는. 뭐 월요일을 좀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좀 어떠세요? 뭐 딱히 그런 것보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나가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뭘 하시는 걸까요?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먼저 좀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이건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차량이 고장 나면은 이제 빠르게 이제 예비차를 타거나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매일.
이제 이른 아침부터 정비까지 다 하시고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나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비 점검을 하시고 이제 뭐 체조하면서 이렇게 몸도 푸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네.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차에.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원 1명, 수거원 2명. 환경미화원은 수직 운반에 대해서 하고 청소 차량 운전원은 뭐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수직 운반, 동일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나간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출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좀 뭔가 짜임새가 있고 비장미가 있는 그런 출근 현장이 아닐까 싶네요. 네, 새벽 5시 전에 지금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오늘은 어느 클린하우스가 많이 나왔을 거고 이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수거를 해서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그런 먼저 일적인 걸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클린하우스를 정해진 곳을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승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담 이동을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되겠네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한 군데를 정리할 때 드는 시간이 또 얼마일까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빨라요. 네,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손들이 빠르세요, 지금. 저희가 클린하우스가 동네에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청소 차량이 이제 세워버리면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좀 해줬으면 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심리상 일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기 싫어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유, 시민들의 편의까지 신경을 쓰시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화원분들 안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 배소가 한 47에서 8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클린하우스만 그렇게 했을 땐 그렇게 돼요. 그 전량 다 수거합니다. 매일.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공항 근처고 이제 관광객들이 내리면 제일 관광지가 밀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식당가도 많다 보니까 이제 유동 인구가 좀 많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쓰레기 배출량도 뭐 없지 않아 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기는 합니다. 용담 지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또 해안도로도 껴있고 네. 또 해안으로 밀려드는 쓰레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작업하는 양이 많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여름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제 겨울이라고 해서 또 나오진 안 나온다 그건 아니고 이제 평균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네. 이 출근 시간만 보고도 정말 굉장히 놀랐는데 아까 저는 5시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네, 5시 전에 모두 출발을 하셨잖아요. 네, 그 그렇죠. 전에 차량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출발하신 거잖아요. 출발하시고 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지금 승민팀의 하루에서 약 50곳을 네, 네. 전량 그 쓰레기들을 수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주에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게요. 여기서 또 놀라운 팩트가 나옵니다.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 한 명당 발생시키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
이게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전국 최고요? 전국 최고. 2024년 기준으로요. 도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에 무려 2.1kg에 달하는데요. 전국 평균이 하루 1.3kg이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또 관광지다 보니까 그렇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뭐 합쳐서 이렇게 통계를 맞습니다. 내는 거 아닐까 싶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잡히지 않는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관광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굉장히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약 1,400만 명에 달하는데요. 네. 이 1,400만 명이 내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일이 3.751,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일이 4.79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하루 평균적으로만 제주에 있는 관광객이 약 15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제주 인구가 68만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15만에 대한 변수가 지금 빠져 있다. 통계적으로는 약간 이 부분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정말 거의 2배 달할 정도로 높은 그런 수치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통계 함정이고 오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더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는 서민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이 됐을 경우 이게 외부로 나가거나 반출되거나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을 해도 이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기자님 맞으셨네요. 많은 데이터 저널리즘.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들을 때랑 직접 현장의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지도 궁금해지네요. 자, 제작진이 그 치열한 현장을 또 아주 가까이서 담아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용담 이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번에 4년차 된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여자가 이런 무거운 걸 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우려 섞인 얘기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요령도 생기고 이제 연차도 쌓이다 보니까 보람차게 그냥 이겨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안 나온 거예요. 원래 월요일에 좀 나와요. 비도 오고 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월요일만 지나면 쓰레기가 좀 죽겠네. 제가 애월에서 근무하다 용담이동으로 이제 오늘 발령받아서 출근하게 되었는데 용담이동 특이사항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어떡해요. 예, 참, 비옷도 안 입으시고 비 내리면 모든 일이 2배는 힘듭니다. 그렇죠. 네. 정말 바쁘시네요. 비가 와도 뭐 급하게 그냥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찜통 더위에 우위 입게 되면 좀 덥기도 하지만 수거할 때 뒤에서 이제 기다리는 차량들도 있다 보면 여유가 있을 때 비옷을 입고 여유가 여의치 않으면 수거할 때까지 좀 완료될 때까지 입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일단 뭐 시야 확보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통 끌 때도 미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통에 물이 좀 차니까 평소보다 끌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날씨가 좀 안 좋을 땐 또 어떨 때가 또 힘드세요? 특히 눈 올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눈이 와가지고 이제 눈이 쌓인 경우에는 통이 일단은 쓰레기통이 잘 안 끌려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비 올 때보다 더. 또
운전하시는 선생님도 정말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골목길 운전도 샤샤샥 이렇게 가시네요. 골목길 운전을 참 안전하고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또 긴장되시겠습니까? 아이고. 아우, 골목에 양옆으로 차가 다 세워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큰 접촉사고가 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기사님이 이제 운전 경력도 20년이 넘으시고 베테랑이셔가지고 좀 그래도 이제 없지 않아 이제 골목 좁은 길은 좀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좀. 전 못할 것 같아요. 법 주정차 같은 것도 예, 이제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있긴 한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해요. 그냥 그 부분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주민한테 새벽에 시간이 되더라도 전화를 해서 좀 차를 빼달라고 양해하면서까지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으면서 좀 이제 주민들과 좀 이제 트러블이 좀 발생하는, 예,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저런 또 남모를 또 어려움이 또 있으셨네요. 또. 그나저나 분리 배출은 잘 되고 있을까요, 이게? 분리배출을 이제 많이 홍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분리배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가끔 쓰레기를 치울 때 뭐 주사기라든지 그냥 칼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에 저희가 아무리 장갑을 낀다고 해도 베이는 경우도 있고 찔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일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려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뭔데 약간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을 좀 많이 보이시고 저희 앞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쓰레기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좀 꽤 많이 있으신 편이에요. 저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와, 이제 깨끗해진 모습인데, 자, 그럼 이 쓰레기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이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에 있는 환경자원 순환센터인데요. 얼핏 보니까 무슨 뭐 전지훈련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용담에서 지금 수거 후에 바로 이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00톤 정도를 저곳에서 처리한다라고 해요. 네.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또 하루 고생한 우리의 붕붕이에게 쾌적한 청소를. 폐기물을 실으다 보니까 차가 많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세차 좀 했습니다. 일주일 시작하는 주라서 깨끗하니까 뭐 좀 보람된 일을 마무리했다 생각이 들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좀 많이 민감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면 안전하게 했구나, 일을 했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람 있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 일정이 좀 어떻게 되죠?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근무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끝나면 대기를 합니다. 대기했다가 이제 각 소속돼 있는 동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민원이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그 민원 처리를 이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기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퇴근하면 정말 푹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승리님의 하루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업인 이제 환경미화원 수거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14시 이후에는 여기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시까지 좀 근무를 하시는 편이세요, 여기서? 평균 제가 저녁 6시까지, 18시까지는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오시는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은 없으신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뭐 지치지 않고 뭐 힘들지도 않다 뭐 그런 말은 좀 솔직히 거짓말 같고 좀 솔직히 힘들긴 하죠.
그래도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제 애로사항을 와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꼭 해결해 주진 못하더라도 제가 사무국장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그 현생을 위해서 그렇죠. 또 열심히 일을 또 하시는 거네요. 아, 정말 진짜 우리 승민님이야말로 정말 갓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을 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저도 그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인생이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그냥 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정자로 직업군인 갔다 왔다가 제 멋있는 제복 입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 준비까지 했지만 현실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험한 공사 현장 일을 이제 했다가 주위에서 환경이 많이 비전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시험 준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복을 입은 뭔가 멋진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말 지금 입고 있는 그 안전조끼, 안전모, 그리고 마스크야말로 가장 빛나고 멋있는 그런 제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가 이제 치우고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 기분 좋고 이제 보람찹니다. 일할 때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제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분들이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약간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태풍 오는 날이었어요. 거리가 이제 엉망진창이고 폐기물이 이제 길거리를 뒤덮이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면서 치우고 있었는데 한 시민이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다. 뭐 시원한 커피 캔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와 그 커피 한 모금이 너무 달콤했던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지금 승민님이 뭔가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려고 했어 지금. 네. 참 보이지 않는 노고에 너무 우리가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닌가 저도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날카로운 물건이나 뾰족한 폐기물은 뭐 그냥 툭 던지기보단 신경 써서 좀 배출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작은 배려로도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환경미화원 분들의 현생을 보고 나니까 승민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했던 말이 가장 또 기억에 남아요.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나길 바란다. 사실 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분들, 필수 노동자라고 하죠. 네. 환경미화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계신 분이긴 한데 사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요. 도시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꼭 맡아야 될 그 역할을 지금 승민님과 그리고 이제 그 동료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건데요. 네. 매일 위험을 마주하면서도 우리 도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이른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 주시니까 이게 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만 봐도 이 위험한 상황들이 꽤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크고 작은 부상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은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전국적으로 2020년에는 한 6,300명 정도가 계셨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2024년에는 8,400명으로 꾸준히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가 많다 보니까 과로로 인한 질병, 또 어두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저는 쓰레기를 옮기다가 다치는 그런 사고만 생각했는데 네네. 뭐 새벽 노동 또 과로 이런 네.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질병 위험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벽 야근 같은 경우에는 WHO가 인정하는 바람 1급 물질과 똑같은 거거든요. 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역시 환경유화원분들의 작업에 대해서는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 아, 권고라고 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처리 문제라든가 어떤 기타 주민들의 다른 주민들과의 어떤 활동 문제와 이게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지금 새벽이나 야간 작업을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 깨끗한 우리 주변, 깨끗한 거리 이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깨끗한 아침을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새벽 아니 좀 그렇죠. 이른 밤 새벽 그때부터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편리함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겠습니다만은 아까 보니까 너무 빨리 정리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저는 좀 한편으로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분들의 어떤 안전과 복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미화원 분들의 그 건강하고 안전한 현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커피를 주시는 거고요.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뭐 말씀을 나누실 계기나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돈 안 드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아까 그 쓰레기를 수거할 때 다치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날카로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라든가 헝겊 같은 거를 이용해서 꼭 싸서 2중, 3중으로 싸서 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한마디, 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좀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이걸 또 오늘 또 새삼 또 더 느끼게 됐네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그 전기차 충전소가 클린하우스와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클린하우스에서 아침 일찍 제가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으면은 미화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고하는 모습을 이렇게 저도 보면서 차마 인사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꼭 인사를 잘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숙제 시간이 또 있죠. 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선생 리뷰 준비의 8할은 이거다. 아, 저도 사실 녹화 한 줄평. 전까지 예. 계속 생각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일주일을 고민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자, 먼저 갈까요? 네. 결국 우리 역시 자기 삶에 위로가 필요한 청소부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청소부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그 스위스의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라고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알랭드 보통의 삶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는데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자기 세계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나운서님은 언어의 무질서를 언어의 질서로 바꾸는 거. 저는 세상 뉴스와 팩트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기자고
우리 제작진도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미화원분들, 우리 사회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꾹꾹 눌러 담아서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한 한 네. 줄평은요. 뭡니까? 깨끗하게 배출하면 복이 와요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거를 뭐 우리 표현한 강산 거죠. 푸르게 뭐 거기 뭐 깨끗하게 배출하면 네, 강산도 알겠습니다. 푸르게 될 텐데 네. 사실 저는 그 우리 VCR을 보면서 좀 뾰족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장갑을 끼고서도 수거를 해도 찔리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만 저희가 좀 잘 알아서 배출을 해도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도 좋고 또 이렇게 일이 좀 순조롭게 되다 보면 즐겁잖아요. 네, 그럼 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심플이 베스트하네요. 심플해. 네. 자, 어둠 속에서 묵묵히 우리 아침을 만들어주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건강하고 또 안전한 현생을 응원하면서 오늘 현생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한 85점 정도 생각하시면 100점을 주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노동조합 일까지 이제 하루를 마치면은 제가 정말 바쁘게 하루 일과 마치면은 100점이 맞는데 15점을 뺀 이유는 가끔 집에 가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거든요. 바로 자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 자신 체력 관리도 좀 열심히 하고 가정에 이제 점수 따는 걸로 다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